지난 8월, 올해도 어김없이 탐사대가 떴다. 전국 각지에서 속속 모여든 이들은 전국의 생태지역을 답사할 대학생 환경탐사 대원들이다. 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60명의 대원들이 생태환경탐사에 합류했다. 탐사대원들이 전국의 자연 생태 보존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도시를 함께 생각해보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9박 10일, 나이와 지역은 저마다 다르지만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다. 산과 바다, 늪지대를 지나 우리 국토의 자존심인 울릉도와 독도를 두 발로 걸으며 생태환경의 보존을 다짐했던 에코스카우트 대원들. 웃음과 감동, 열정이 가득했던 10일간의 여정을 따라가보자. 그럼 지금부터 2011 LH 대학생 생태환경 탐사대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생태환경 탐사는 대학생들과 함께 생태지역을 답사하며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이다. 국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를 지키되 탐사대는 모두 6개 조로 나뉘어 움직인다. 사전 모임을 통해서 미리 친목을 다진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난 팀명과 구호를 정하지만 주제는 하나, 생태환경이다. 탐사 첫째 날, 드디어 출발이다.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탐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르는 버스 안.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함께 도착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다. 허허벌판에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에 내린 대원들. 첫 번째 탐사 주제는 도시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탐방이다. 이곳에서는 각종 유기콘 개발이 한창인 파주 신도시는 크고 작은 소하천이 도시를 순환하는 물순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전원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 자체가 물이랑 되게 연계가 많이 된 도시여가지고 일단 살기도 되게 쾌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꼭 오고 싶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국내 생태 도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그동안의 도시는 늘 개발이 먼저였다. 난개발의 대표 사례인 용인 지역을 둘러보는 학생들. 한때 무더기식 건설 허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도로와 공원 시설이 취약해졌다. 도로도 되게 좁고 막 밀집돼 있는데 차도 막 따닥따닥 붙어서 지나가는 거 보고 진짜 좀 살기 힘들겠다, 좀 삶의 질이 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늦은 밤 숙소에 도착한 탐사대원들. 그러나 밤이 깊어가도록 학생들의 일정은 끝나지 않았다. 각 조별로 멘토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개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방문한 도시개발에 상반된 사례들을 상기하며 깊이 고민하는 학생들. 결국은 개발이란 것은 계획이 먼저 앞서야지 어떠한 개발의 그런 단계적으로라도 확실히 더 확립되는 그런 환경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계획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생태 탐사 지역은 바닷가 모래 언덕인 충남 보령의 소황사구다. 도시에서는 무엇이 사구를 만들어주느냐?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흔한 풍경의 바닷가지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멸종 위기의 생물들과 염생 식물이 서식하고
조류의 산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해안사고가 해수욕장으로 개발된 가운데에도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더욱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생태지역이 도룡의 소황사구다. 사구가 진짜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고 어떻게 먹이를 섭취하나 했는데 개 배설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분주한 하루를 끝내고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불모산에 자리한 창원의 명찰 성주사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에서의 체험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템플스테이에 나선 학생들. 고요한 산사에서의 참선을 통해 탐사 일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되돌아본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지난 여름이었다. 아침부터 비옷을 입고 길을 나선 대원들. 오늘의 탐사지는 국내 생태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창녕의 우포늪이다. 비에 젖은 우포늪은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원시 자연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다. 람사르 보존습지로 지정되면서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았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곳이다. 교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 여러 차례 매립의 위기를 겪었던 곳이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며 생명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보존의 가치가 앞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우포늪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다른 걸로 개발돼서 사라질 위기가 몇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계속 그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문명에 이게 의해서 개발이 될 상황에 처해진다면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탐사 일정 중에서 우포늪만큼이나 기대를 모으는 늪이 또 있다. 바로 도롱뇽 서식처로 유명한 정족산의 무제치 늪이다. 역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무제치 늪은 양산의 천성산 자락에 위치한다. 희귀 동식물이 가득한 이곳은 무려 6,000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지 습지다. 깊이 숨겨진 산속의 습지를 찾아 길을 나선 학생들. 힘들면서도 무제치 늪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은 도롱뇽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무제치 늪은 청정 지역에서만 산다는 도롱뇽의 서식처로 잘 알려진 곳이다. 과거 늪 인근의 도로 공사로 인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던 곳으로 갈등 끝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도롱뇽의 존립에 대한 의문이 남겨졌었다. 흔하지는 않지만 도롱뇽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학생들. 도롱뇽은 과거와 변함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제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올 봄 같은 경우에도 무제치 늪 1늪과 2늪에 물웅덩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물웅덩이마다 도롱뇽 알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이나 반대가 아닌 생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 방안은 국토 어느 곳이든 늘 따라다니는 숙제다.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보편성을 가지. 탐사 나흘째. 피곤이 쌓여가는 하루하루지만 그만큼 보고 느낀 것도 쌓여가는데 오늘은 민물고기를 만나는 날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봤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교과서에나 등장할 정도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멸종돼가는 희귀종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민물고기들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하며 오염되지 않는 강과 국토의 소중함을 되새겨본다. 평소에는 민물고기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차라리 바닷고기나 이런 게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바닷고기가 많으니까 이제 민물고기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게 됐어요.